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자,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최근에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 11월 FOMC가 결과가 이제 결과가 나오죠. 11월. 왜 11월 FOMC가 중요한가? 어, 이미 어, 테이퍼링 선언을 할 거라고 추정이 이미 된 상태죠.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거의. 테이퍼링 선언하겠다. 할 것이다. 시장이 알고 있어요. 시장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수는 12월에 진행될 확률도 꽤 있다라는 거. 12월에 선언할 확률도 존재한다라는 거지만 절대 다수는 11월에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시장에 사실상 관심이 있는 건 FOMC 결과에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바라봤지만 지금은 또 어떤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말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해서 좀 지속될 거로다 이렇게 좀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현재 상황에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테이퍼링은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이제 그게 지금 고용 지표도 굉장히 미국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 선언하고, 그럼 인플레는 어떻게 볼까? 얘는 이제 금리 인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금리 인상은 내년도에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거를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는 거죠. 금리 전후표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 불안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미안할 정도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이미 이틀째, 이게 FMC가 이틀 동안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어제 어느 정도 기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는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내일 발표되면, 내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재료 소멸로 일단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인플레이에 대한 입장이 좀 길어져 가지고 당분간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을 겪을 것인지는 내일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방장님 버킷 스튜디오 매도 괜찮을까요? 동시에 방향이 어떤가요? 뭐가 있죠? 동시에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요즘 위클리 옵션 만기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진짜 이 5월 하반기 들어서 이번 하락장 시작할 때부터 위클리 옵션 중요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위클리 옵션 매매를 자꾸만 늘리게 되고 자꾸만 참여하게 되고 하면서 계속 누적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다음 주에도 참여할 거고, 다음 주는 네. 없습니다. 다다음 주도 참여할 거고, 계속 참여한 사람들은 또 참여, 또 참여, 또 참여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위클리 옵션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워낙 아침부터 어땠다고요? 개인들은 항상 반대로, 항상 지는 포지션으로 합니다. 개인들이 콜 매수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올라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올라라 기도. 당연히 휴지가 됐겠죠. 오늘 위클리 어떻게 됐어요? 휴지가 됐잖아요. 어차피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게 보시면 위클리 옵션, 콜 옵션 다 유지가 됐어요. 다 90% 이상, 8, 90%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내일 더 떨어지겠죠? 내일 또한 여기서부터 90%가 떨어질 거예요. 아, 물론 반대 방향으로 되면은 슬쩍 올라가는 척은 할 겁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둘 다 휴지가 돼요. 풋은 지금 어제 많이 내려왔었죠. 오늘 반등하고, 만약에 내일 개인들이 물타기를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시나리오는 내일 물타기. 개인들이 왜 물타기예요? 다급해졌으니까. 왜 다급해져요? 만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 내일 종가가 지나면 다시 휴지가 돼. 물티슈 가격도 못 건져요. 휴지 가격도 못 건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빨리 오늘 한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났던 거를 메꿔내야 돼. 메꾸려면 어떤 판단을 해요, 개인들은?
개인들 마이너스 예를 들어 90%가 됐어. 뭐 어떤 판단을 합니까? 물타기를 하죠. 반대 방향으로 할 거예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의 물타기를 진행합니다. 즉 오늘은 개인들이 콜 방향에 풀베팅을 했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좌가 옵션 계좌가 망가졌겠죠? 그럼 당연히 내일 밤대로 풋베팅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물타기를 풋베팅 방향으로 풋 방향으로 한다고요. 대량으로 지금 오늘 잠깐만 얘가 지금 위클리 콜이 총 토탈 24,000 계약으로 오늘 이미 종가부터 물타기를 시작했네요. 아까 전에 36,000 계약까지 갔다가 지금 24,000 계약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12,000 계약 정도는 오늘 물타기가 이미 시작되고 이미 콜 방향을 포기를 한 거죠. 막판에. 아, 이거 도저히 오늘 상승가가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먼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이 기조의 연속성을 가지고 내일 개인들은 풋 방향으로 이건 지금 콜 베팅이에요. 콜. 풋 방향으로 내일 늘리겠죠.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개인들이 풋 방향으로 늘리면 당연히 시장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단 선물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요게 전제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선물이 얌전한 시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3일 전부터 선물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무리하게 이틀간 강배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선물을. 근데 오늘은 토탈 9,400억을 뺐어요. 이틀 동안 1조 7천억을 샀는데 9천억을 뺐습니다. 약 60%를 뺐어요. 아직 그래도 최근 3일간의 토탈로 보면 매수입니다만 가격적으로 우위에 점한 모습은 아니에요. 390에 사가지고 395 이상에 팔았는데 팔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게 또이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산 자리에서 팔았다고 할까?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죠. 387.5 방어. 외국인은 선물을 팔긴 하지만 방어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 그 살자리는 다 깔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팔기만 하면 얘네들도 손해가 커요. 기존에 사둔 것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팔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 이 형들은 밑에다가 최소한의 방어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레바 387.5였어요. 387.5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 11시부터 써드렸던 내용이죠. 아침 11시부터 진작에 387.5를 건드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88.5까지 갔어요. 보시면 여기 388.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심리를 많이 건드렸죠.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와,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손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은 금융투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방어를 해준 겁니다. 한 500억 정도 써가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즉 지금은 파생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나고 있냐? 왜 파생 전쟁이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진짜 파생 수급을 모르면 이 시장이 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을 아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등락 변동폭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파생 시장이 일어나냐?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홍다 리스크 많이 줄어들었어요. 홍다 뭐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중국 증시는 이제 떨어지는 사유에 홍다가 없어졌어요. 거의 홍다가 많이 없어졌네요. 홍다는 홍다 나름대로 그냥 이제 알아서 갈 길 가겠죠. 시장은 그것보다 더 큰 내용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의 중국 당국이 풀었던 그 돈들이 얼마 전 지지난주쯤인가 풀었잖아요. 제가 돈 풀었다고 설명드리는 시기가 언제야.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풀었던 200억 위안 정도를 지금 어제 다 회수를 했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면서 풀렸던 돈을 회수를 해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풀었던 거를 회수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약세인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왔죠? 뉴스? 아까 전에 뉴스 방송 때 얘기했던 거, 장중 방송에서 같이 봤던 뉴스, 정부에서 갑자기 이상한 공지를 내렸어요. 뭐 지금
지금 다들 국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해둬라, 의미심장하게 대만과의 약간 뭔가 불화설을 막 찌라시를 막 날리고 하면서 뭔가 생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정부. 자, 다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생필품 야채나 채소나 집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만한 생필품들을 사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뭐야, 무섭다,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달려가서 지금 물가들이 올라가 있는, 비싸서 잘 못 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사겠죠. 선착순으로 막 늦은 사람들은 더 비싼 걸 막 사겠죠. 통조림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동났다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이 지금 어제 일어났어요. 엊그제 밤에 공지를 내리고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막판에 좀 미쳤어요. 막판에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시장이 지금 난리인 겁니다. 결국에는 얘를 이 내용을 봐야 되냐, 얘를 봐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얘 때문에 파생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 파생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또 얘 때문인 거예요. 그죠? 서로. 그러니까 뭐를 초점에 놓고 보느냐는 편한 걸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차피 수급은 내용이 수반된다라는 게 좀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수급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집중되고 있고 시장은 또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급이 개선이 되면 이런 내용이 개선이 됐구나. 수급이 악화되면 이런 내용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파생 수급이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저는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 하지만 이걸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트레이더나 투자자분들, 수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파생 수급에 타짜도 신경 안 쓰고 매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하락 사유는 이러이런 내용 때문이다. 오늘의 상승 사유는 이러이런 내용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겠죠. 하여튼 저는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하는 편이 아니라 거의 그것만 보는 편이죠, 거의.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현재 상황. 그러면서 선물이 좀 마지막에 좁혀졌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밑골이 달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현재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만 해드리자면, 내일은 위클리 옵션에 초점을 맞추되 선물이 방해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월물 옵션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 주부터는 위클리 옵션이 없는 주입니다. 왜? 월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한 주는 위클리 옵션물이 상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월물 옵션에만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 월물 옵션은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깊숙이 풋 방향으로만 배팅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과연 풋을 포기하고 콜 방향으로 한 주 동안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11월 11일 만기까지 외국인들이 옵션을 쓸어 담아 수익을 낼 것인지, 내일 이후에 한 주 동안 달렸겠죠. 이 한 주는 정말 변동성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무슨 말씀 드렸어요? 개인들은 내일 이후, 자, 개인들은 내일 이후, 제가 뭐라고 써드렸는지 볼게요. 잠깐. 그거는 좀 패스하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카톡을 어제 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위로 올려야 돼가지고, 내일 이후에는 옵션 만기까지는 개인들은 무변동성, 박스권, 그렇죠? 거기에 베팅을 한다. 외국인들은 위도 어제 약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위아래 변동성, 하지만 아래에 좀 중점을 둔 강력한 변동성을 원한다. 약간 두 쪽으로. 기관들은 둘이 싸우고 남은 모든 걸 다 가져갈 생각이다. 약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옵션을 잘하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절대적으로 잘합니다. 개인들은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파생 시장에서 전쟁터가 일어났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뭐 채권 쪽도 난리가 났으니까, 채권 시장도 지금 당국이 개입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10년물이 뭐 2.5%까지 올라갔을 정도니까,
하여튼 그 환율도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갈 듯 말 듯 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랐어요. 이때 얼마 전에 이 장대 음봉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꺾어놨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그걸 돌파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들에 집중을 하고 파생수급에 집중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상태가 되네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 방어선은 지켰습니다. 387.5에다가 지금 방어벽을 설치를 해놨는데 내일 위클리의 방어벽은 여전히 외국인들 387.5예요. 네, 위클리 쪽은 387.5. 개인들이 387.5 밑으로 또 원하기도 합니다. 풋을 베팅한 사람들은 콜 방향은 개인들이 400 위쪽에다가 많이 베팅했어요. 397.5 위에다가 많이 베팅했어요. 지금 자 정리를 요거 포지션만 딱 살짝 언급만 해드릴게요. 위클리 옵션에 대한 포지션은 개인들은 위로 간다면 397.5 이상에다가 강베팅, 위로 간다면, 아래로 간다면 387.5 이하 종가 기준이에요. 이하를 원한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누군가는 콜을 사고 누군가는 풋을 살 거 아니에요. 각자 뭐 똑같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콜 베팅한 사람들은 397.5 이상, 풋 베팅한 사람들은 380.5 이하로 주로 베팅을 해놨고요. 주로 그 이하로 이제 누군가 만약에 걸치면 누군가는 먹겠죠. 하여튼 저기서는 외국인들이 서로 엇갈리는 방어벽이니까. 그 다음에 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일주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물은 개인들이 400 위에다가 잔뜩 해놨어요. 월물, 이건 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이거는 11월 11일 만기이고 요거는 11월 4일 만기 포지션이죠. 월물 옵션 포지션은 개인들은 현재 400 이상을 원하는, 콜 방향을 원하는 사람들, 풋 방향을 원하는 사람들은 워낙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풋 매도를 해놔가지고 사실 없어요. 없는데 풋 방향 원하는 사람이 없네. 거의 뭐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387.5예요. 없는데 풋 방향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387.5 이하. 없어요. 풋방 이거 없어. 풋방향은 풋매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유일하게 코로나 터지고 주운 OCI 없어. 평단 42,000원 정도에 보유 중입니다. 매도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지금 아니, 유튜브 이제 촬영 슬슬 중이라서 매도할까요? 잠시 팔아도 살 게 없어서 채팅 좀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풋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 좀 볼게요. 공지사항 봐주세요. 외국인은 현재 400 콜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90과 407. 407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풋방향, 외국인들은 풋방향이 일단 너무나 절대적이라서 377.5 이하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377.5 이하, 여기에 지금 집중이고, 이상 범위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잠깐만, 이상은 395, 407.5, 거의 실현 불가능. 콜 방향, 콜 판단 없습니다. 약간 요렇게 지금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클리 옵션에서는 개인들만 반대로 하면 돼요. 위클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냥 다 필패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은 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배팅을 할 거고, 약간 요 정도로 포지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클리 내일 끝나고 월물을 보는데 서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개인들은 400 이상 원하고 외국인들은 377.5를 밑으로 원한다. 이 과정이라면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두겠죠. 이렇게 되면 상승에는 제한이 돼요. 박스 라인. 하지만 하락으로 가면은 무제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2번 시나리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2번 시나리오가 무섭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나오려면은 빠른 수급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재들이 빠르게 소멸돼야겠죠. 이런 거 재료 소멸이 돼야겠죠.
2번 시나리오로 간다라는 거는 일단 선물이 이거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 코스피로 보면 3파동 빠지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개, 세 개 빠지는 개념, 요거 비슷하게. 그러면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혹시나 2번으로 이건 2번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대로 가면 지금 확률 둘 다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급 개선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터닝을 해서 다시 월물 내년 여기 되면 12월 만기 선물 만기예요. 선물 옵션 12월 만기일까지 개선이 되는 요 방향. 1번과 2번이 지금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2번으로 가면 정말 세게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번으로 갈 것 같이 이 추세를 이탈을 하려고 하면 가진 종목에 10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3개 이상씩은 다 빼서 현금화를 일단 해서 밑에 바닥에서 다시 채우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포트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장기는 뭐 겪어가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어차피 저는 우상향으로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여튼 요 정도로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카카오페이 내일 오를까요?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이렇게 한번 신경을 쓰면서 내일장 집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중 방송은 진짜 피곤할 수 있어요. 내일 만기일에 판단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도 물론 수급이 안 좋아서 좀 굉장히 답답했지만 오늘 수급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하루 종일 선물 뭐 1조 원 넘게 팔고 옵션은 뭐 위클리에 뭐 36,000개까지 아까 전에 막 콜에 들어가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오늘 수급이 머리가 아팠단 말이죠. 근데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 만기일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중 방송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뭐 단기 매매야 뭐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방송 릴레이 종목 31번째 지금 두 달 31번째 현재 22승 2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달 30번 31번 종목도 그대로 갖고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마무리 이어가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